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일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무슨 조금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월요일 두 번째 수업이 조금 어제 오늘 조금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월요일 두 번째 수업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리뷰예요. 랭크 시오리를 했었어요. 랭크 시오리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그 로우, 행하고 컬럼이 사실 개수가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랭크 시오리에서 말하는 거는 로우 스페이스하고 컬럼 스페이스가, 그러니까 매트릭스의 로우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가 사실은 같은 차원이야.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선형대수에서 만약에 집을 짓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그 집이 어느 동네의 어떻게 생긴 집인가 여기에서 이 랭크 시오리가 말하는 건 생긴 모양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는 달라요. 어떤 애들은 로우는 예를 들어 R5인데 뭐 컬럼은 또 다른 동네일 수 있고 이런 거죠. 어쨌든 이제 이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우느라고 지웠는데 다 안 지웠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랭크 시오리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했냐면은요, 말하자면 예로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예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실제로 어떤 매트릭스의 행이었을 때, 그러니까 랭크, 행의 디멘전이 3이었을 때, 그걸 우리가 컬럼으로 늘어났을 때, 이제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이 매트릭스의 행들은 컬럼들은 여기서 이제 로우로 행으로 가서 이제 눕잖아요. 이렇게 해도 즉 매트릭스 A의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도 3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서 우리가 이제 로우와 사실은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하고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같다는 사실을 알았고, 로우 더하기 널 스페이스는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잖아요. 근데 누가 되는 컴플리먼트냐면 컬럼의 개수 n이 되는 컴플리먼트죠. 따라서 로우 더하기 널은 n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로우를 k라고 하면은 널은 n-k고요. 컬럼 스페이스는 누구하고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냐면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하고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잖아요. 근데 이제 누구로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냐면 m이 되기 위한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여서 이러한 관계에 있다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에 약간 따름 정리처럼 행렬 A의 랭크하고 얘는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니까요. 그 다음에 행렬 A의 트랜스포즈의 랭크라는 것은 행렬 A 트랜스포즈의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랭크인데, A 트랜스포즈의 로우 스페이스는 A의 컬럼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같다. 이제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죠. 컨시스턴시 시어리라는 것은 우리가 유니파잉 시어리에 말하자면 난스퀘어 버전이에요. 근데 이 컨시스턴시 시어리는 AX 이꼴 B가 컨시스턴트 하다, 해를 갖는다 하면은 B는 A의 컬럼 스페이스 안에 있다. 이제 이 얘기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아규먼티드 매트릭스, 그러니까 붙임 행렬인가요? 예, 아규먼티드 매트릭스하고 행렬 A의 코에피션트 매트릭스들은, 그러니까 코에피션트 매트릭스 행렬 A는 랭크가 같다. 이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하고 증명을 했기 때문에 요렇게 요까지로 리뷰를 줄이겠습니다. 풀 컬럼 랭크하고 풀 로우 랭크라는 건요, 말하자면 아주 이제 무식하고 이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모든 행렬 A의 컬럼이 하나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또는 행렬 A의 로우가 하나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즉 모든 행렬 A의 모든 행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할 때 우리는 풀 컬럼 랭크라고 그러고요. 모든 컬럼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할 때, 그리고 행렬 A의 모든 로우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할 때 우리가 풀 로우 랭크를 갖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풀 로우 랭크를 갖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어떤 베이시스들 간의 이제 내용을 통해서 다섯 번째 정리를 이제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얘는 리뷰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정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리는 뭐냐면은요, 이제 아까 이 앞부분이 이 다섯 번째 정리가 아까 컨시스턴시 시어리랑 이제 의미가 되게 비슷한데, 컨시스턴시 시어리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AX equal B가 consistent 할 때니까 행렬 자체가 어떻게 생겼냐면 가로로 길게 생긴 그런 행렬인 거죠. 가로로 길게 생긴 그런 행렬이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다섯 번째 정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여섯 번째 정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AX equal 제로가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AX equal 제로가 예를 들어 가로로 길게 생겼으며 걔네들끼리는 전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면은요, AX equal 제로는 only trivial solution만 갖지 않죠. 그러니까 무한히 많은 헤드를 갖는 거죠. 어떻게? free variable이 등장을 하면서, 그죠? 따라서 여섯 번째 정리는 행렬 A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세로로 긴 그런 행렬의 느낌인 거죠. 그런 행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난스퀘어 버전이었을 때 the followings are all equivalent, 즉 얘네들은 맞으면은 다 똑같이 맞고 틀리면 다 똑같이 틀려. 그러니까 다 동치명제야 이 얘기죠. 자, 그래서 AX equal 제로가 트리비얼 솔루션만 갖는다는 건, 세로로 길다는 건, AX equal B는 at most one solution만 갖는 거죠. 충분히 설명을 했죠. 그 다음에 A는 full column rank를 갖는다는 거는 A하고 B는 서로 우리가 이제 설명이 가능한데, 이게 full column rank를 갖는다는 것은 사실은 직관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설명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증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리는 좀 좁지만 증명을 했었죠. 일곱 번째 정리는 뭐냐면은 overdetermined case와 underdetermined case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인데요. overdetermined case라는 거는 행이 더 많아. 그러니까 unknown보다 행이 더 많으니까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은 거잖아요. 이제 인포메이션이 너무 많을 때 우리가 옛날에 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보다 시계 개수가 이제 이렇게 모르는 것보다 시계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런 경우 옛날에 우리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불능이라고 불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은 AX equal B는 inconsistent 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underdetermined case는 식이 unknown보다 더 작아요. 그러니까 가로로 긴 거죠.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실은 infinitely many solution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로로 길어도 그때 설명을 했듯이 좌변은 똑같은데 우변이 서로 다르다던가 이렇게 이제 평행한 경우에는 만나지 않기 때문에 inconsistent 하죠. 그래서 underdetermined 한 케이스는 inconsistent 하거나 혹은 infinitely many solution을 갖는다, 이 이야기를 했고요. 이 리뷰는 여덟 번째 정리에 대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리뷰를 시작을 했어요. 자, 아까 지금 우리가 봤듯이 행렬 A가 있었어요. 행렬 A가 있었으면은 우리가 A 곱하기 B의 이제 결론이 되는 행렬은 앞에서 행이 오고 뒤에서 열이 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이렇게 이제 를 생각을 하면은 뒤에서는 열이 와야 되니까 컬럼 벡터들이 이렇게 오고요. 그죠?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니까 이 컬럼 벡터들이 누워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로우 벡터가 컬럼 벡터들을 눕힌 로우 벡터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n개의 행과 n개의 열이 만났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생겼냐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를 했다고 치면은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를 했다고 치면은 앞이 행을 책임지기 때문에 행렬 A의 행을 로우 1, 로우 2 이렇게 해서 로우 M 이렇게 생긴 행을 생각을 하는 거죠. 얘의 트랜스포즈를 하니까 첫 번째 로우가 첫 번째 컬럼으로 가고 두 번째 로우가 두 번째 컬럼으로 가고 N번째 로우가 N번째 컬럼으로 가서 결국에는 N개와 M개가 서로 만나니까 M 곱하기 M짜리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시간이 좀 쪼달려서,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약간 너무 급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이 여덟 번째 정리를 이제 지금 다시 같이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정리는요, 얘네들은 서로 얘네들이 동치명제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all equivalent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덟 번째 정리는 그냥 행렬 A가 n by n짜리 매트릭스면은
그냥 이런 성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이런 성질을 갖는다는 거지 한 개가 성립하면 우르르 다 성립하고 한 개가 틀리면 우르르 다 틀리고 이런 거 아니고 동치명제다 이런 거 아니고요. 이제 넌스퀘어 매트릭스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애들이 우르르 다 그냥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시작을 해볼게요. A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같은 널 스페이스를 갖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A하고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가 널 스페이스를 같이 가지면은요, 얘는 이어서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하고 로우 스페이스는 오소고날 컴플리먼트의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멘전의 입장에서 얘네들은 같은 로우 스페이스를 가지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랭크죠. 그 다음에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 사실 같기 때문에 행렬 A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로우 스페이스가 같다면 A 트랜스포즈 시절의 컬럼 스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컬럼 스페이스는 같게 돼요. 그리고 A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랭크를 우리가 이제 같이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래서 지금 사실은 첫 번째의 정도만 우리가 첫 번째만 알게 된다면은 나머지는 사실은 유추해서 생각하는데 뭐 굉장한 어려움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것을 받아들이기 뭐 쉽지 않은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지난 시간에 증명을 부실하게 해서 잠깐 증명을 해볼게요. 얘는 A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가 같은 널 스페이스를 갖는다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AX 이꼴 널 스페이스니까 AX 이꼴 제로하고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X 이꼴 제로에 대해서 이 X들이 서로 같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전략은 AX 이꼴 제로의 솔루션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X 이꼴 제로의 솔루션이라는 것을 요 솔루션이 서로 같다는 걸 증명을 하고요. 두 번째 우리 전략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X 이꼴 제로의 솔루션이 A 곱하기 X 이꼴 제로의 솔루션과 같다. 이걸 이제 증명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증명의 목표예요. 이제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서포즈 하기를 요걸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포즈 하기를 x0라는 애는 뭐라고 이제 서포즈를 하냐면은 솔루션 오브 AX 이꼴 제로, AX 이꼴 제로의 솔루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AX 제로 이꼴 제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자, 이 양변에 A 트랜스포즈를 곱해보죠. 그러면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X 제로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제로 매트릭스니까 여기는 제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요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행렬과 벡터의 곱은 결합이 성립을 하니까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X 제로 이꼴 제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즉 A 트랜스포즈 곱하기 여기는 누가 되냐면은 AX 제로는 제로니까요. 그죠? 제로는 제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즉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X 제로는 사실은 제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지금 그죠? 즉 AX 이꼴 제로라는 애는 즉 AX 이꼴 제로의 해인 x 제로는 A 트랜스포즈 x A 트랜스포즈 여기가 내가 왜 지난 시간에 설명을 잘못했다고 생각했는지 알겠다. 트랜스포즈 용어가 자꾸 이제 발음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AX 이꼴 제로의 해인 x0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X 이꼴 제로의 솔루션인 x0하고 같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죠. 그죠? 이렇게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가는 거를 반대 방향을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 방향은 뭐냐면은요. 자, 어떤
x0가 서포즈 하기를 x0가 솔루션 누구의 솔루션이냐면은 of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x 이퀄 제로의 솔루션이라고 서포즈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서포즈를 하면은요, 이제 이게 x0는 얘의 솔루션이기 때문에요. 이제 솔루션이라는 건 뭐예요? 솔루션은 솔루션 스페이스를 이루는 것이고요. 근데 그걸 이루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널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를 했잖아요. 그죠? 즉 x0라는 거는 널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요. 누구의?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라는 행렬에 널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널 스페이스는 누구하고 수직이냐면은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근데 컴플리먼트는 그렇다 치고 누구하고 오소고날이에요. 로 스페이스하고 오소고날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누구하고 수직이냐면은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모든 로우들하고 다 수직인 거예요. 왜? x0라는 애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널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 애인데 널 스페이스는 로 스페이스하고 오소고날 컴플리먼트거든. 그러니까 얘하고 모든 로우들은 곱하면 도트 프로덕트는 이꼴 전부 다 제로인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알아들었죠. 자, 그런데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이 지금 여기 생긴 모양을 보면은요. 얘 생긴 모양을 보면은요. 이 주 대각이 A 도트 프로덕트 A1 도트 프로덕트 A1, A2 도트 프로덕트 A2, 뭐 AN 도트 프로덕트 AN 이렇게 생겼고요. 얘네들을 보면은 얘네들이 서로 대칭.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면은 얘네들 대칭. 이렇게 대칭이잖아요. A 도트 프로덕트 B는 B 도트 프로덕트 A하고 같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라는 애는 어떻게 생겼냐면 시메트릭 매트릭스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를 했냐면 x0라는 애들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이것의 모든 로우들하고 도트 프로덕트라는 거를 아니죠. 도트 프로덕트 이퀄 제로 즉 로우 스페이스하고 오소고날 컴플리먼트 즉 오소고날이라는 사실을 알았는데요. 또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가 시메트릭이기 때문에 x0는 또 누구하고 오소고날 하냐면은 컬럼들하고 또 전부 다 오소고날이에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컬럼들하고 모두 오소고날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얘 한번 보죠.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얘 그러니까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라고 하면 힘들고 그냥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BX 이런 거 한번 볼까요? BX 이런 건 뭐예요? B의 첫 번째 컬럼 B의 두 번째 컬럼, 뭐 B의 n번째 컬럼이 있었다면은 x1, xn 이렇게 있으면은 B의 첫 번째 컬럼에 x1 더하기 B의 두 번째 컬럼에 x2 더하기 뭐 이렇게 가는 관계잖아요. 자, 즉 x0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컬럼들하고 수직이라는 뜻은 무슨 말하고 똑같으냐면은 x0는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그러니까 요거 이게 컬럼 스페이스잖아요. 이것의 x들하고 이것의 리니어 컴비네이션 즉 x0의 리니어 컴비네이션하고 수직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다르게 쓰면은요. x0 도트 프로덕트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 x0 이꼴 0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옛날에 3장에서 뭘 배웠냐면 어떤 벡터 그러니까 x 벡터 그 다음에 A 라는 매트릭스 곱하기 x라는 벡터 뭐 이렇게 이제 뭐 그때는 뭐 b라는 벡터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런 도트 프로덕트의 관계는 이 앞에 있는 a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뒤에 있는 애들이다. a 곱하기 x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3장에서 배웠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요. a0의 트랜스포즈에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의 x0이다. 이꼴 0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벡터와 매트릭스들의 곱은 결합이 성립을 하잖아요. 그럼 얘 결합하면 x0 트랜스포즈, a 트랜스포즈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트랜스포즈는 이렇게 누구죠?
괄호로 묶이면서 순서가 바뀌면서 트랜스포즈가 계속 그 지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A 곱하기 x0의 트랜스포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는 a 곱하기 x0 이꼴 0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이 뜻은 무슨 말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ax0 도트 프로덕트 ax0 이꼴 0 이 얘기하고 같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 자신끼리 도트 프로덕트에서 이꼴 0인 거는 뭐예요? 그거는 자기가 0라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따라서 ax0는 이꼴 0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우리 뭘 증명하고 싶었던 거냐면은요. 우리가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여기 있네요. x0가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X 이꼴 0의 솔루션이라면 얘는 AX 이꼴 0에서 또 솔루션이야. 그러니까 같은 널 스페이스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X0는 AX 이꼴 0를 만족시키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A 트랜스포즈하고 A 곱하기 A 트랜스포즈는 same 널, 지금 요거 아니죠. 요거 아니고요. 요거 아니고요. 요렇게 해서 A하고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널 스페이스가 같다는 걸 우리가 증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사실 트랜스포즈 시켜가지고 트랜스포즈를 뒤집어 씌우면은 다 똑같은 이야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트랜스포즈 시킨 애들이 바로 9번째 정리가 되는 거겠죠. 자, 요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요런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증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은 안 나지만 아까 우리가 6번째 정리였나요? 그 정리에서 non-square 매트릭스가 AX 이꼴 0가 only trivial 솔루션만 갖는다면, 즉 세로로 길다면 AX 이꼴 B는 at most one 솔루션만 갖고요. 그죠? 해가 없거나 아니면 딱 한 개의 해만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서로 이해가 되지만 풀 컬럼 랭크를 갖는 건 이해가 안 돼서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는 인버터블이다. 이제 요것이었죠. 아마 제가 요거 증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증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난스퀘어 매트릭스, 특히 세로로 긴 난스퀘어 매트릭스인 경우에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하면 이 난스퀘어 매트릭스는 이미 저기 누구죠? 그 인버터블 하지 않잖아요. 생긴 모양부터.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가 있냐면요. 난스퀘어 매트릭스도 A 트랜스포즈 곱하기 A를 하면 인버터블 매트릭스가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자, 이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그러니까 트랜스포즈 시켜가지고요. 그래서 마치 스퀘어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은 거죠. 됐죠? 여기까지 길고 긴 리뷰를 했고요. 괜히 이 리뷰를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어쨌든 피봇 시오리라는 거를 좀 할게요. 근데 피봇 시오리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공부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풀 차원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R5면은 R5에 예를 들어 뭐 벡터가 3개밖에 없어요. 그걸 3개만 있는 벡터를 가지고 R5 전체에 베이시스를 우리가 만드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하나 배울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를 배우냐면요. 이건 뭐 어떤 스킬, 필요성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개념적으로 조금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상했죠. 뭐가 이상했냐면 우리가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이제 로우들은 건드리는데 컬럼들은 건드리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우 스페이스하고 컬럼 스페이스는 사실은 same dimension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연산, 그러니까 로우 오퍼레이션과 컬럼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게 거창하게 로우 스페이스, 그러니까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참 말이 꼬인다. 그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면 당연히 로우 벡터들은 한 개를 없애거나 로우 벡터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정립해 나갈 건데
이때 컬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컬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냐, 사실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로우 오퍼레이션만 하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거대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굉장히 쉬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되겠어요. 자, 우리 여섯 번째 정리를, 그러니까 여섯 번째 장의 첫 번째 정리를 좀 할게요. 로우 이큐발런트 매트릭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로우 이큐발런트 매트릭스라는 거는 뭐가 로우 이큐발런트, 자, 여기서는 여기 보자. 기저를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랬죠. 로우 이큐발런트 매트릭스가 뭐냐면은요. 자, A에 이런 컬럼 벡터들이 있어요. 어떤 그 벡터 A의 컬럼 벡터들의 서브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컬럼 벡터들의 컬럼 벡터들이 있었으면 그 컬럼 벡터들의 서브셋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서브셋이 1차 독립이면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면은 A와 B가 지금 A라는 애하고 B라는 애가 얘네들이 서로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냐면 로우 이큐발런트 매트릭스라는 관계가 있어.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때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면은 행렬 A에 이제 컬럼 벡터들이 있는데, 그 컬럼 벡터들이 행렬 A의 컬럼 벡터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컬럼 벡터들이 다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풀 컬럼 랭크를 갖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부만 가져요. 일부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면은 걔와 로우 이큐발런트한 매트릭스인 B에는 B에도 어떤 막 그 벡터들이 있었을 건데, 거기에 대응되는 얘가 예를 들어 135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예요. 그럼 여기도 135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예요. 이런 애들이 로우 이큐발런트 매트릭스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로우 이큐발런트 매트릭스인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그 B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 매트릭스에 컬럼들이 있어요. 그런 컬럼 벡터들의 부분 집합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안 하고 리니어리 디펜던트해. 그러면은 걔에 대응되는 즉 로우 이큐발런트한 매트릭스인 A, 대응되는 매트릭스 A, 로우 이큐발런트한 매트릭스 A에도 예를 들어 이렇게 볼까요? 얘가 예를 들어 2, 4가 리니어리 디펜던트예요. 그러면은 얘의 로우 이큐발런트한 매트릭스인 B의 2번과 4번도 어떠냐면은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로우 이큐발런트 매트릭스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요. 자, 우리는 뭘 하냐면은 다음과 같은 거를 했죠. 여태까지 로우 오퍼레이션이라는 걸 했어요. 행렬 A가 막 이렇게 있으면은 행렬 A의 로우들의 오퍼레이션을 했었죠. 이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로우들을 찾아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만들어줘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로우 스페이스 랭크라는 것이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라서,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라는 거는 원래 로우가 5개로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이 5개가 전부 베이시스를 이루는 건 아니고, 랭크를 찾아보면 랭크가 3이다 이러면은 3개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로우 오퍼레이션을 막 했는데 A라는 애가 있고 A'이라는 게 있고 A2'이나 A3' 막 이렇게 로우 오퍼레이션을 막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했을 때 이거 로우 오퍼레이션을 막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 행렬 A였을 때도 우리가 못 밝혀내서 그렇지 그 안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애들은 5개 중에 3개일 것이고, A'이었을 때도 5개 중에 3개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리듀스드로 에슐렌 폼이나 혹은 에슐렌 폼까지 간 경우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애가 3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밝혀줘.
주는 거잖아요. 그죠? 즉 로우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매트릭스의 로우 스페이스를 바꾸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규명해낼 뿐이지. 그러니까는 그 단계에서 로우 스페이스를 바꾸지는 않아. 그냥 로우 스페이스를 규명해낼 뿐이야. 근데 로우 스페이스하고 누가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라서 딱 붙어 있냐면은요, 널 스페이스가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라서 딱 붙어 있거든요. 이제 이 뜻은 로우 오퍼레이션이 각 단계별로 로우 스페이스를 못 바꾸고 로우 스페이스를 규명해 나가는 과정이라 한다면은 똑같이 이런 로우 오퍼레이션들은 널 스페이스의 입장에서는 널 스페이스를 바꾸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널 스페이스를 규명해 나가는 것이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로우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이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는 뭐를 건드리냐면은 로우들을 건드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컬럼은 안 건드렸잖아요. 컬럼을 건드린 적이 없어. 왜냐면 로우 오퍼레이션만 하니까. 근데 컬럼을 건드린 적은 없지만 의도치 않게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면은요, 매트릭스의 컬럼 스페이스를 바꿔요. 그래서 매트릭스의 컬럼 스페이스를 바꾸거든요. 다시. 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고요. 근데 이제 6장이 조금 장황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장황한 거에 비해서는 많은 애들을 생략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쁠 수 있어요. 자, 우리 행렬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리듀스 로 에슐렌 폼까지 가는 과정이 막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있고 결국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리듀스 로 에슐렌 폼까지 가던가 아니면은 저스트 에슐렌 폼까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동안에 우리는 로우 스페이스를 바꾸는 건 아니고, 즉 이게 로우 스페이스 안에 로우 스페이스를 이루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로우들을 바꾸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 리니어리 인디펜던시를 명확하게 규명해내는 거지. 그래서 3개 정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애들은 안 바뀌면서 맨 마지막에 걔네들을 규명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로우 스페이스하고 누가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냐면은 널 스페이스가 오소고날 컴플리먼트니까 마찬가지로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은 그러니까 널 스페이스는 바꾸지는 않고 규명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컬럼들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컬럼 스페이스들은 계속 바뀌어요. 여기서 왜냐면 컬럼에 대해서 무슨 의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컬럼은 마음대로 막 바뀌어요. 혹은 안 바뀔 수도 있지만 그게 특이한 것이고 계속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하고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사실 같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로우 스페이스는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이 로우 스페이스는 안 바꾸고 유지를 하지만 컬럼 스페이스는 굉장히 바뀌고 굉장히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뭘 안 바꾸냐면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컬럼 스페이스에서 안 바뀌는 게 뭐냐면 컬럼들 간의 리니어리 인디펜던시를 안 바꿔요. 컬럼들 간의 리니어리 인디펜던시를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즉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는 로우 스페이스 안 바꾸고 널 스페이스 안 바꾸지만 컬럼 스페이스들은 계속 바꾸지만 컬럼 스페이스들 간의 리니어리 인디펜던시는 못 바꿔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예제를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설명이 그거예요.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는 매트릭스의 컬럼 스페이스를 바꾼다는 건데 행렬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 하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 거를 빼주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 뜻은 로우 스페이스의 입장에서는 원래 로우가 2개 있는 것처럼 생겼지만 아니야. 사실 실제로 찾아보면 로우의 베이시스는 1개만 있어. 이렇게 해서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1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밝혀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컬럼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컬럼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컬럼이 원래 1, 1, 2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컬럼 스페이스는 벡터가
우리가 이제 행렬 A를 보면은 첫 번째 벡터하고 두 번째 벡터 같은 벡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1,1로 스팬된 그런 그 컬럼 스페이스죠. 자, 그런데 두 번째 B를 보면은요, 얘는 지금 뭐냐면은 1,0하고 2,0이니까 1,0으로 스팬된 어떤 그 컬럼 스페이스인 거예요. 즉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은 뜻밖의 매트릭스들의 컬럼 스페이스는 굉장히 맨날 바꿔요. 굉장히 맨날 바꾸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리니어리 인디펜던시, 그러니까는 두 번째 애가 첫 번째 애한테 종속된다는 것은 하나도 바꾸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은 로우한테는 막 의도를 가지고 막 뭘 하는 거니까 로우한테는 막 많이 바꾸겠지. 아니, 말을 잘못했어요. 로우한테는 뭘 막 하겠지. 로우한테는 뭘 막 하면, 로우한테 뭘 막 하는 거는 널 스페이스에다 막 뭘 해요. 그렇지만 사실은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 그걸 오히려 규명해내는 것이고, 따라서 널 스페이스의 입장에서는 그 답을 막 찾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은 컬럼 스페이스들은 막 바꿔요. 컬럼 스페이스들은 막 바꾸지만 결국 컬럼 스페이스들을 이루는 벡터들 사이에 리니어리 인디펜던시는 막 유지를 하는 거예요. 딱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은 로우 스페이스와 널 스페이스는 바꾸지 못하고 컬럼 스페이스는 바꾸지만 컬럼 벡터들 간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는 못 바꾼다. 이제 이 얘기인 거죠. 자, 우리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 이그젬플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맨날 보는 그 이그젬플인데요. 얘를 우리가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을 했어요. 그러면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을 했으니까 그냥 로우를 막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면은 로 오퍼레이션의 결과로 모든 행이 0이야. 모든 행이 0, 모든 엔트리가 0인 행이 등장을 해. 그러면은 시작은 하나, 둘, 셋, 네 개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이 행렬 A의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3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컬럼 스페이스의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컬럼 스페이스는 원래 우리가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얼마인지 알거든.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3이면은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도 같기 때문에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도 3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 뜻은 컬럼 스페이스, 지금 컬럼이 몇 개나 있는지 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나 있지만 그 다음에 리듀스드 로 에슐렘 폼까지 가고 나서도 로우 에슐렘 폼까지 가고 나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컬럼들이 살아남아 있지만, 네, 여기서 중요해요. 컬럼들이 살아남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디멘전 시오리에 의해서 디멘전 오브 컬럼 스페이스,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도 3이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 뜻은 이 6개의 컬럼들이 전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건 아니고 3개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고 나머지 애들은 리니어리 디펜던트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니어리 디펜던트한 애는 누구냐 하면 사실은 피봇 포지션을 갖는 컬럼. 근데 원래 이제 우리 피봇 포지션이라는 게 로우한테 해당되는 애였거든. 이게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피봇 포지션, 그죠?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난제로 애가 있는 애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피봇 포지션.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난제로 애가 있으면 얘가 피봇 포지션,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우리는 피봇 포지션을 갖는 컬럼에 지금 집중을 해볼게요. 그럼 이게 피봇 포지션인데 이 컬럼, 그럼 이게 피봇 포지션인데 이 컬럼, 이게 피봇 포지션인데 이 컬럼, 이렇게 따져보면은 이 피봇 포지션, 즉 리딩 1을 가지는 이런 그 컬럼들은 6개 중에 6개, 지금 우리가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3이고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도 3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살아남아 있는 로우는 3개예요, 지금. 그런데 살아남아 있는 로우를 기준으로 해서 컬럼을 봤을 때 피봇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또 여전히 3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리딩 1을, 즉 피봇 포지션을 가지는 컬럼의 위치가 행렬 A의 컬럼 벡터들, 이런 위치에 있는 행렬 A의 컬럼 벡터들을 보면은 3개고, 이 3개는 지금 1, 0, 0, 0, 4, 1, 0, 0,
5-1, 0 이런 식이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디펜던트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0들이 막 존재를 하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고요. 지금 우리가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3이라는 걸 아는데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컬럼 벡터 3개를 찾아냈거든. 그러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결국 옛날에는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이 답을 찾으려고 그걸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답을 찾는 것은 ax 이꼴 제로나 혹은 ax 이꼴 b의 x를 찾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ax 이꼴 제로를 생각을 해봅시다. ax 이꼴 제로의 x는 누구냐면은 널 스페이스인데 이 널 스페이스는 누구하고 짝이냐면은 행렬 A의 로우 스페이스하고 짝이거든. 그러니까 행렬 A의 널 스페이스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행렬 A의 로우 스페이스를 규명해 나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는 널 스페이스도 찾을 수 있고 행렬 A의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은 컬럼 스페이스는 막 바꾸거든. 그러니까 컬럼 스페이스에 무엇을 찾는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았어. 그러나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은 컬럼 스페이스에 뭐를 유지시키냐면은 컬럼 스페이스의 리니어리 인디펜던시를 유지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하고 나면은 결국 뭐가 남냐면 리딩 1이라는 애가 남아요. 즉 피봇 포지션이라는 게 남아요. 이 피봇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컬럼들을 봤을 때 걔네들은 그 컬럼의 아래는 그 피봇 포지션 아래는 다 0이 되기 때문에 피봇 포지션 아래는 다 0이 되기 때문에 이 피봇 포지션 아래가 0이 된다는 것은 그 피봇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컬럼들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컬럼 스페이스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컬럼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디멘전 시오리에 의해서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하고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같다는 사실을 알았고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사실은 피봇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그 로우들이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을 이루니까 3이면 3 이렇게 이루잖아요. 근데 피봇 포지션은 로우로 보나 컬럼으로 보나 똑같은 그 자리잖아요. 리딩 1은 그죠? 따라서 뭐 지금 3이라면 3 그러면은 컬럼 스페이스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 3개를 찾았으니까 3차원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 3개를 찾았으니까 디멘전 3디멘전은 그래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거 3개를 찾으면은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페라는 거 안 보여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베이시스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정의를 하나 할게요. 어떤 정의를 하냐면은요. 피봇 컬럼이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요. 결국 피봇 포지션, 즉 리딩 1을 가지고 있는 그 컬럼 리딩 1을 가지고 있는 이 컬럼 리딩 1이 누구예요? 얘 리딩 1, 얘 리딩 1, 얘 리딩 1. 근데 리딩 1이라는 건 잘 생각해 보면은 행에서 등장하는 개념이었거든.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난제로 엘리먼트, 두 번째 행의 두 번째 난제로 엘리먼트 이런 애들이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했을 때 리듀스드 로 에슐렘 폼까지 갔을 때, 로우 에슐렘 폼까지 갔을 때, 그죠? 그래서 그런 행에서 등장하는 개념인 줄 알았던 리딩 1을 가지고 있는 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피봇 컬럼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는 얘가 피봇 컬럼, 얘가 피봇 컬럼, 얘가 피봇 컬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예를 한번 보죠. 예를 보면은 리듀스드 로 에슐렘 폼까지 가는 거는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했는데 이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했을 때 로우도 3개가 살아남아 있지만 이 뜻은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3이라는 뜻이지만 사실은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하고 같으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과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같으니까 컬럼이 지금 6개나 있지만
컬럼 6개 중에 3개만 살아남을 거라는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그거를 오퍼레이션을 어떻게 하면 근데 지금 우리는 컬럼에 대해서는 오퍼레이션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혹은 얘네들의 리니어리 인디펜던시를 보려면 컬럼을 눕혀가지고 로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리딩 1이 있고 여기도 리딩 1, 여기도 리딩 1, 즉 피봇 포지션이 있는데 그 피봇 포지션이 있는 컬럼들을 보면 걔네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거예요. 그런데 그 피봇 포지션은 로우로 보나 컬럼으로 보나 똑같은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로우로 봐도 여기에 피봇 포지션 있고 여기에 피봇 포지션 있고 여기에 피봇 포지션 있고 컬럼으로 봐도 여기에 피봇 포지션이 있고 여기에 피봇 포지션이 있고 여기에 피봇 포지션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개수가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하고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같다는 사실을 아는 즉 로우 스페이스와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의 차원을 아는 상황에서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을 찾아냈으니까 걔네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한 이야기가 바로 피봇 시어리예요. 피봇 시어리가 뭐냐면 어떤 행렬 A의 난제로 매트릭스 A의 피봇 컬럼들은 뭐를 이루냐면은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이룬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애들이 있어. 뭐냐면은 로우 스페이스가 있고 컬럼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널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가 있는데 이런 애들을 펀더멘탈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로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를 찾는 것, 로우 스페이스를 규명해내는 건 뭘로 해요?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요. 다시 로우 스페이스를 규명해내는 걸 뭐를 해요?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해요. 널 스페이스는 어떻게 규명해내요?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가지고 답을 찾아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컬럼 스페이스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도 하지 않았거든. 그냥 저스트 로우 오퍼레이션만 했거든. 그러나 피봇 포지션, 즉 피봇 컬럼을 알게 되면은 그 피봇 컬럼들이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기 때문에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도 우리가 규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A 트랜스포즈의 널 스페이스는 약간 다른 얘기인 거죠.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끝났고요. 자, 여기를 보면 이제 이 이그젬플 한번 볼게요. W라는 애는 R4의 서브스페이스예요. 누구로 스팬 되냐면 이제 베이시스가 라는 말이 없으니까 스팬이라는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뭐가 좀 되게 많겠죠. 그래서 5개의 벡터가 있어요. 그래서 5개의 벡터로 스팬되는 R4의 서브스페이스예요. R4라 하더라도 베이시스는 4개밖에 필요가 없거든. 근데 5개나 있으니까 베이시스가 안 되면서 스팬해. 그 뜻은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집을 짓는데 기둥은 딱 4개만 필요한데 그 4개 한 개가 인테리어 차원에서 한 개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누가 필요 없는 애가 있는지 찾아 나가는 거죠. 자, 이럴 때 A가 뭐냐면 W의 베이시스를 이루는 벡터들의 서브셋을 찾으래요. 그럼 뭐 찾아보죠. 뭐. 자, 일단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 사실은 로우로 눕혀도 되고 컬럼으로 눕혀도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마침 피봇 포지션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컬럼으로 세워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컬럼으로 세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서 항상 매 학기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있지. 세우는 거는 언제 세우고 눕히는 건 언제 눕히나요? 같은 거라도 눕힐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지에 따라서 달라요. 자, 어쨌든 저 5개의 베이시스를 말을 잘못했어요. 5개의 벡터를 이렇게 세웠어요. 5개의 벡터를 세우고 이거를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리듀스 로우 에슐렌 폼이나 혹은 로우 에슐렌 폼까지 가져가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은 로우로 봤을 때는 로우가 1개, 2개, 3개 살아남았어요. 근데 피봇 포지션은 어떻게 있냐면 피봇 포지션이 즉 리딩 1이 이게 첫 번째 리딩 1, 이게 두 번째 리딩 1, 이게 세 번째 리딩 1이잖아요. 그러니까 컬럼 스페이스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컬럼 스페이스는 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고요. 피봇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고 얘
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하고 얘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겠죠. 자, 지금 시작은 어떻게 했냐면 이 벡터가 이렇게 가 있고요. 이 벡터가 이렇게 가 있고 이 벡터가 이렇게 가 있고 이 벡터가 이렇게 가 있고 이 벡터가 이렇게 가 있어요. 이 5개의 벡터의 리니어리 인디펜던시를 보는 방법은 진짜 많아요. 왜 한 5개도 넘어. 그래서 얘를 그냥 저스트 눕혀가지고 로 오퍼레이션을 해도 되겠지. 근데 지금 우리는 피봇 포지션이라는 걸 가지고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그냥 저스트 세웠어요. 여태까지는 로 오퍼레이션 밖에 못하기 때문에 리니어리 인디펜던시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했어요? 로 오퍼레이션 밖에 못하기 때문에 컬럼 벡터도 다 눕혀가지고 확인했잖아요. 근데 이제 컬럼 벡터를 당당하게 그냥 저스트 세워보자는 거지. 왜냐면 우리가 피봇 컬럼이라는 걸 아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웠어요. 얘네들 이렇게 세웠어. 그리고 그냥 이걸 가지고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을 했어요.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을 했더니 어떻게 생겼냐면은 1, 2, 4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예요. 이 뜻은 여기에서도 1, 2, 4 얘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예요. 이 뜻은 여기에서 이 V1, V2, V4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는 거죠. 지금 왜? 피봇 컬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R4에 W라는 서브스페이스는 벡터가 1개, 2개, 3개로 이루어진 서브스페이스잖아요. 자, 그래서 R4의 W라는 서브스페이스는 말을 잘못했어요. R4의 W라는 서브스페이스는 3디멘셔널한 서브스페이스가 되는 거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찾는 거고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다루는 벡터는 사실은 컴마 딜리미티드 이런 그 표기법을 사용을 하니까 전부 컬럼 벡터기는 하지만 리니어리 인디펜던시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눕혀 갖고 확인해 봤잖아요. 왜냐면 로 오퍼레이션 밖에 못 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제 세워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 이건 거예요. 자, 이제 B번 한번 볼게요. B번은 그러면은 지금 1, 2, 4가 베이시스잖아요. 1, 2, 4가 베이시스니까 3, 5는 베이시스가 아닌 거잖아요. 3, 5는 베이시스가 아닌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있는 거예요? 1, 2, 3의 리니어리 디펜던트한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B번이라는 거는 이 S에 있는 애들인데 여기에 있는 V1, V2, V5에 있는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 중에서 베이시스가 아닌 애들을 베이시스들의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표현을 한번 해보죠.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우리가 얘 V1, V2, V3, V4가 이렇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V1 프라임, V2 프라임, V3 프라임, V4 프라임, V5 프라임 뭐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사실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이 컬럼 스페이스는 막 바꾸지만 컬럼 벡터들 사이에 리니어리 인디펜던시는 못 바꾼다는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우리는 사실은 얘네들의 리니어리 인디펜던시를 못 바꾼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V3를 가지고 근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보기는 너무 복잡해. 이 세 번째가 나머지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기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렇지만 얘네 여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오늘 시간이 없다 그래서 지난 시간처럼 그렇게 허우적거리지 말자. 자, 지금 얘가 1, 2, 4가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거든. 그러면은 3하고 5는 리니어리 디펜던트 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상태로는 이 세 번째나 다섯 번째가 이 노란 거 1, 2, 4로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하는 거를 잘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는 뭐를 했어요? 이까지 오는데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이라는 걸 했잖아요. 근데 엘리먼트리 로 오퍼레이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컬럼 벡터들 간의 리니어리 인디펜던시를 못 바꾼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1, 2, 4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할 거고요. 여전히 3, 5는 리니어리 디펜던트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reduced row echelon form까지 가는 거예요. reduced row echelon form까지 가면 여기서도 여전히 1, 2, 4는 linearly independent 할 거고요. 3하고 5는 linearly dependent 할 거예요. 자, 그런데 reduced row echelon form까지 와가지고 이거 좀 이렇게 해봅시다. reduced row echelon form까지 와가지고 1, 2, 4하고 나머지 3, 5를 한번 볼까요? 3을 1, 2로 표현해 볼까요? 5 2배의 요거 더 빼기 마이너스 3배 요거 하면 세 번째 게 나오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맨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요 마지막 거는 한 배의 요거 더하기 한 배의 요거 더하기 한 배의 요거 하면 맨 마지막 거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금방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상태로도 알기 어렵고 요 상태로도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조금 복잡하지만 이렇게 reduced row echelon form까지 오면은 금방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이거를 좀 볼게요. 자, 얘는 지금 제가 한국말로 안 적어놨으니까 자, 얘는 지금 뭐를 하는 거냐면은요. 어떤 W라는 서브스페이스가 있어요. 이 W라는 서브스페이스는 어느 동네에 있냐면 Rn에 있는 애예요. 근데 Rn에 얘가 어떤 벡터들로 스팬 됐냐면 V1, V2, Vs로 스팬 됐어요. 근데 아직 얘가 베이시스인지는 몰라요. 베이시스인지는 모르는데 그러면은 스팬 되었으나 베이시스가 아닌 거는 어때서 그런 거겠어요? 많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좀 없애주고 베이시스를 찾아내 줄 것인가 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베이시스에 있지 않은 S의 벡터들은 베이시스 벡터들로 어떻게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리니어 컴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지금 좀 전에 했잖아요. 좀 전에 R4에 있는 W라는 서브스페이스에 베이시스가 5개나 있어가지고 true 베이시스를 찾는 거를 했고요. 그죠? 사실은 눕혀서도 찾을 수 있지만 우리는 세워서 찾았고요. 이렇게 세워서 찾았을 때 좋은 점은 elementary row operation을 해서 얘네들은 되게 복잡하지만 얘네들은 되게 간단한데 이 서브스페이스 여기하고 여기에 linearly independent는 서로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관계를 알게 되나요? 베이시스들과 베이시스가 아닌 애들 사이에 리니어 컴비네이션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기 쭉 설명을 했어요. 똑같이 요 위에 우리가 지금 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되게 좋은 기쁜 소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피벗 포지션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로 봤을 때는 이 교재가 몇 페이지냐면은 잠깐만요. 우리 교재로 봤을 때는 375페이지에 컬럼 로우 팩토리제이션 그러니까 그 컬럼 로우 팩토리제이션인가요? 잠깐만요.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그 374페이지에 Basis for the Fundamental Spaces of a Matrix 그러니까 행렬의 펀더멘탈 스페이스에 대한 베이시스 여기서부터 생략할 거예요. 이거는 공대에서도 다 생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생략을 하는데 여기까지 여러분들한테 좋은 소식이고요. 근데 최근에 이 우리 그 저기 리니어 제가 오늘 조금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은 건 아니고 그 최근에 우리가 이 과목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리니어 엘지브라. 우리 과목인 리니어 엘지브라가 최근에 어떻게 뭐에 많이 이용을 하냐면은요. 그 머신러닝, 딥러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막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머신러닝, 딥러닝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막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들 중에서 컬럼 로 익스펜션이 조금 사용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목은 공대도 여기서부터는 안 하는데 Basis for the Fundamental Spaces of Matrix, 그러니까 374페이지부터는 공대에서도 설명을 안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 최근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컬럼 로 팩토리제이션에 대해서 하기도 하고요. 컬럼 로 팩토리제이션에 대해서도 하기도 하고, 보다 더는 컬럼 로 익스펜션에 대해서 많이 조금 그 머신러닝, 딥러닝의 일부 알고리즘이 요 개념이 좀 많이 차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것만 조금만 설명을 하는데, 이건 시험에는 안 낼 거예요. 시험에는 안 내고,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고요. 시험 범위고 이건 그냥 제가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필요할까봐 그냥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 자, 행렬 A가 있어요. 이 행렬 A가 M 곱하기 N짜리 행렬인데 랭크가 K야. 이 뜻은 시작이 M개의 행으로 시작을 했어도 사실은 그 M개의 행이 다 살아남는 게 아니라 랭크가 K니까 K개의 행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이런 행렬일 때는 행렬은 C 곱하기 R로 데콤포즈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C가 뭐냐면은요. C가 뭐냐면 행렬 A에 피봇 컬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피봇 컬럼들을 피봇 컬럼들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랭크가 K라는 거는요, 이 랭크는 디멘전 오브 로우 스페이스 오브 A의 디멘전도 K지만 디멘전 오브 컬럼 스페이스 오브 A의 디멘전도 K라는 거잖아요. 왜냐면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하고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같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C가 누구냐면은요, 이 행렬 A가 있었을 때 이 행렬 A에는 피봇 컬럼들이 존재를 할 거고, 이 피봇 컬럼들은 몇 개나 있냐면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K니까, 왜?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 K고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하고 같으니까 우리가 그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이라는 거 뭐냐면 컬럼 스페이스를 이루는 베이시스의 개수고, 컬럼 스페이스를 이루는 베이시스의 개수는 어떻게 보냐면은 피봇 포지션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즉 행렬 A에 피봇 컬럼이 몇 개가 있다는 거냐면 K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C라는 행렬은 뭐냐면은요. 근데 이게 컬럼으로 따지면 지금 컬럼이 처음에 시작이 N개 시작을 했는데 M 곱하기 N이니까요. 근데 K개만 피봇 포지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피봇 컬럼들만 뽑아낸 거야. 피봇 컬럼들만 뽑아내면 여기는 이렇게 행은 M개가 있으니까 이 N은 M 곱하기 K 행렬이 되는 거죠. 어떻게? 행렬 A의 피봇 컬럼들만 막 뽑아내가지고 행렬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그 행렬 A의 피봇 컬럼들 말고 다른 애들, 그러니까는 리듀스 로우 에슐렘 폼까지 갔을 때 0이 아닌 그런 행들로 이루어진 그런 행렬을 또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뽑아낸 거를 C 곱하기 R 이렇게 하면은, 즉 C라는 건 뭐냐면 행렬 A의 피봇 컬럼들을 막 뽑아내가지고 그 열벡터들을 막 뽑아낸 M 곱하기 K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R은 행렬 A가 리듀스 로우 에슐렘 폼까지 막 갔을 거 아니야. 리듀스 로우 에슐렘 폼까지 막 갔을 때 0이 아닌 행들이 있고 0인 행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0이 아닌 이 행렬 A가 있는데, 행렬 A는 시작이 M개의 행으로 시작을 했거든. 근데 지금 얘가 누구라고 그랬냐면은 이 어디 갔죠? 랭크가 K라고 그랬잖아요. 랭크가 K니까 N개가 다 살아남는 게 아니라 K개만 살아남아요. 나머지는 뭐겠어요? 나머지 전부 0이야. 0. 나머지는 0이야. 그러니까 얘네들만 추출한 거지. 얘네들만 추출하면은 이게 K 곱하기 어떻게 생겼습니까? N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요. 요렇게 데콤포즈가 된다는 거예요. 얘만 한 번만 더 들어볼게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행렬 A가, 그리고 시험에도 안 낼 거예요. 근데 이게 러닝 할 때, 근데 지금 머신러닝, 딥러닝 그런 알고리즘에 행렬이 어떻게 쓰이고 구조 방정식이 어떻게 쓰이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 그런 거에 이게 어떻게 쓰여요? 이런 설명은 할 계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소박한 리니어 엘지브라니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면 아 그때 했던 얘기가 저 얘기구나 이 정도만 알아줘도 진짜 좋겠어요. 자 이거를 행렬을 리듀스로 에슐렌 폼까지 가져간 거예요. 그러면 100, 010, 230 이렇게 생겼거든요. 피봇 포지션은 어디 있냐면은요. 이게 첫 번째 로우의 첫 번째 넌제로 엘리먼트니까 이게 피봇 포지션이죠. 두 번째 로우의 두 번째 넌제로 포지션 이거니까 이게 피봇 포지션이죠. 세 번째는 전부 다 0이잖아요. 그러면 컬럼으로 볼게요. 피봇 포지션이 있는 얘가 피봇 컬럼, 이 피봇 포지션에 있는 얘가 피봇 컬럼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뽑아내는 거예요. 이것만 뽑아내는데 여기서 안 뽑아내고 피봇 컬럼 얘네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1-1, 2, 2-1, 5 얘가 누구냐면 말하는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R은 누구냐면은요. 여기에서 난제로인 애들, 여기에서 난제로인 로우들이거든. 요거 두 개잖아요. 근데 얘는 102, 013 요렇게 뽑힌다는 거예요. 누가? 행렬 A가 됐죠. 요렇게 뽑힌다는 현상만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더 막 안 할 거예요. 시험에 내지도 않아. 그냥 나중에 이게 언젠가 이걸 보게 된다면 아 그때 했던 얘기가 저 얘기구나. 아 이 정도만 알아도 참 좋겠지만 생전 처음 보는 것처럼 생각이 되겠죠.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어서 한번 들었다 이런 경험이 좀 중요하니까 컬럼 로우 익스펜션이 뭔지 볼게요. 컬럼 로우 익스펜션이 뭐냐면은요. 그냥 여기서 설명을 합시다. 컬럼 로우 익스펜션이라는 거는 지금 본 컬럼 로우 팩토리제이션 얘보다 사실은 더 많이 쓰여요. 더 많이 쓰이는데 컬럼 로우 익스펜션이라는 건 뭐냐면은 행렬 A가 어떤 난제로 매트릭스예요. 행렬 A가 어떤 난제로 매트릭스인데요. 랭크가 K야. 그러니까 이 뜻은 컬럼의 디멘전하고 로우의 디멘전이 같은데 로우가 랭크의 사전적 정의는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니까 로우가 K개에 살아남고 그죠? 근데 그 엘리먼트 로우 오퍼레이션을 해서 K개의 로우를 살릴 때 그 로우에게는 피봇 포지션이 있을 건데 그 피봇 포지션도 K개에 있을 건데 그 K개의 피봇 포지션을 컬럼으로 보면 걔가 피봇 컬럼이 되는 것이고 걔네들이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죠?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그래서 행렬 A가 이제 난제로 매트릭스로서 저기 랭크가 K예요. 자, 그럴 때 행렬 A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요. 컬럼 피봇 컬럼들이 막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아까는 여기 피봇 컬럼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하나, 둘, 뭐 셋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봇 컬럼이 피봇 컬럼들 요거랑 그 다음에 리듀스 로우 에슐렌 폼까지 갔을 때 지금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하고 그 다음에 컬럼 스페이스의 디멘전은 같잖아요. 그지? 이게 랭크로 갔잖아요. 그죠? 얘도 랭크, 얘가 랭크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랭크가 되는 거겠죠.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이라는 거는 뭐예요? 리듀스 로우 에슐렌 폼까지 막 갔을 때 모두가 0이 아닌 살아남아 있는 애가 로우 스페이스에 몇 개 있는지가 로우 스페이스의 디멘전일 거잖아요. 근데 컬럼 스페이스는 뭐예요? 이런 애들은 당연히 피봇 포지션이라는 걸 가질 건데 그 피봇 포지션을 갖는 애를 컬럼으로 이렇게 보면은 걔가 컬럼 스페이스에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놈들인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걔를 제일 처음 걸로 가져가서 찾아보면은 그게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 C1, C2, C 뭐 K 얘가 누구냐면은 그 피봇 컬럼들이 C1, C2, C K고요. 자, R1, R2, RK는 뭐냐면 리듀스드 로우 에슐렌 폼까지 갔을 때 0이 아닌 행들은 K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수가 똑같잖아. C들도 K개가 있고 랭크니까 R들도 K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요. 아까 좀 전에 그 예로 한번 볼게요. 괜히 지웠다 그지? 1분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냥 교양을 쌓는다 생각하고 1분만 더 들어주세요. 시험에 내지도 않을 거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저스트. 자, 행렬 A가 이렇게 있는데 1-1, 2, 2-1, 5
8-5 19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리듀스로 애슐 아까가 또 갔었어요. 가면은 0 0 0 1 0 2 3 0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갈 때 피봇이 있는 A의 컬럼은 요거가 피봇이 있는 컬럼이잖아요. 지금 그죠? 요거가 피봇이 있는 컬럼인데 우리가 컬럼 스페이스는 유지하지 않아. 컬럼 스페이스 계속 바뀌어. 이 뜻은 여기에서의 컬럼 스페이스하고 여기에서 컬럼 스페이스 계속 바뀌어서 다른 컬럼 스페이스야. 그런데 우리는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있잖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R3에서도 있잖아. 2디멘셔널한 서브스페이스는 이렇게 생긴 애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요렇게 생긴 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는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도 지금 R3의 2디멘셔널한 서브스페이스로서 사실은 여기에 컬럼 스페이스하고 여기 컬럼 스페이스는 달라요. 다만 뭐만 같으냐면 리니어리 인디펜던시만 같거든. 그러면 얘네들이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하다면은 결국 여기서 얘네들도 리니어리 인디펜던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렬 A의 컬럼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는 이거 두 개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하고 뭐를 찾냐면 피봇을 가지고 있는 그 피봇 컬럼들이니까요. 1-1, 2 이게 피봇 컬럼이고요. 2-1, 5 이게 피봇 컬럼이잖아요. 그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reduced row 에슐렘 폼까지 갈 때 뭐예요?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 하지. 엘리먼트리 로우 오퍼레이션은 뭐를 안 바꿔요? 로우 스페이스를 안 바꿔요. 덩달아 널 스페이스도 안 바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우 스페이스는 누구를 사용할 수 있냐면 얘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실제로 살아있는 로우들인 1, 0, 2 하고 그 다음에 0, 1, 3 이렇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데컴포즈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렇게 해서 다 또 계산해 보면 또 A가 나와.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딥러닝, 머신러닝의 수학적 알고리즘을 이해할 때 큰 도움이 되기를 약간 신촌에 있는 한 아주머니 선생님이 간절히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손 많이 한다고 뭐라 할 거를 알지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요까지 설명을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아주 짧은 리뷰를 하고 정말 중요한 프로젝션 시어리를 하도록 할게요. 올해